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당근마켓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터널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사내에서는 월터라는 이름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학에서 스칸디나비아 허가에 재학 중인 상황이고요. 쉽게 스웨덴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스웨덴어 공부하다 개발자가 된 언어 전공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프로그래밍입니다. 혹시 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발표 PPT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자료를 좀 공유 드리려고 QR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잠깐 자료를 확인하시는 동안 요 "은총알은 없다."라는 격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격언 들어보셨나요? 늑대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유일한 무기인 "은총알은 없다."라는 의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드린 내용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총 3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먼저 성장입니다. 혹시 이 단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단어는 스웨덴어 단어로 안녕을 의미하는 헤이라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끝단어가 J로 끝나 가지고 '헤이즈 이렇게 읽지 않나?' 라고 얘기했다가 교수님한테 좀 창피를 당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어떻게 헤이라 발음될 거라 추측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유사하게 생긴 영어 단어 헤이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 단어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거를 헤이라고 발음할 수 있을까?' 요런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요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조한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발음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제의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음이 달라진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영어 단어 헤이와 요한을 바탕으로 헤이즈가 아닌 헤이라 발음하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 하나의 발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언어를 학습하는 중요한 태도를 하나 배웠는데요. 바로 추측과 의심 그리고 믿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보통 추측과 의심 그리고 믿음을 반복합니다. 쉽게 갓난 아기들이 언어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렸을 적 우리는 부모님이 음성으로 이야기해주는 모든 단어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전달받는 모든 지식을 그대로 믿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이 사람은 우리 아빠구나. 하면서 세상을 넓고 빠르게 학습한 것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사람은 왜 걸어 다녀야 해? 이러면서 항상 물음표 살인마가 되곤 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의심하고 추측하며 알고 있던 지식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믿으며 확장한 지식에 의심을 갖고 추측하기를 반복하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믿음과 의심에 대한 2차원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를 그대로 믿고 배우며 몰랐던 지식을 빠르게 확장하고 사랑과 가족에 대한 의심을 하며 무엇을 사랑이라 할 수 있는지 또 가족의 형태는 어떻게 다양한지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지식의 폭을, 의심은 지식의 깊이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당근마켓은 주로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미팅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미팅을 다시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서비스는 일본 및 미국에도 진출한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본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구성원분들도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진행된 미팅의 경우 이를 다시 볼 때 다국어 자막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널 프로덕트 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음성 인식 및 번역을 통해서 다국어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미팅 다시 보기 플랫폼을 내부에 만들고 사내 구성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유한 미팅 정보를 좀 기록하기 위해서 UUID를 사용했는데요.
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UUID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머리 키, 별다른 문제는 좀 없었을까요? 이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 문득 사내 DBA 분께서 해주신 세션이 좀 생각났는데요. UU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 트리의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범위를 지정해서 값을 조회하는 레인지 쿼리를 실행할 때 순차적으로 값이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심을 가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값 하나만 조회하는 이 포인트 쿼리는 좀 어떨까요?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조회 속도만 생각했을 때 똑같은 트리 자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DB팀 분들께 여쭤보게 되었고 제 궁금증을 조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 또한 디스크의 값을 저장할 텐데 UUID의 경우 디스크 상에서 저장 자체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곧 버퍼에 순차적이지 않은 페이지를 가져와야 된다는 의미가 돼서 지속적으로 디스크 접근 IO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언어 얘기를 하다가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의심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2차원 그래프에 이를 다시 한번 대입해 보면 대략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 UUID와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를 그대로 믿어서 제 지식의 폭을 넓힌과 동시에 제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며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학습하면서 지식의 깊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심과 믿음의 반복은 성장을 좀 만들게 됩니다. 당근마켓은 이 외에도 신뢰와 충돌이라는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믿고 의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마련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웨덴어 이야기로 잠깐 넘어오면 제가 스웨덴어 전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스웨덴어 왜 배우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제가 바꿔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언어를 왜 배울까요? 여기 여러 언어를 한번 제가 나열해 봤는데요. 스웨덴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이 외에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언어가 존재하죠. 우리는 언어를 왜 배울까요? 이 단어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언어를 의미하는 어미, 앞쪽에는 국가가 위치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해당 국가의 문화를 배우고 해당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계와 소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통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공유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단어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파이썬, 자바 같은 언어도 결국 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언어라는 도구로 프로그램이라는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의 소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내부와 외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는 기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는 결국 0과 1로 변환되어 기계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스 코드를 통해 또 함께 일하는 동료 개발자와 소통할 수도 있겠죠.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인덱스 테이블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해도 되나? 그랬을 때는 문제는 없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외부에는 서로 소스 코드를 맞대고 토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있죠.
개발자라는 이름 아래에 단순히 기계나 함께 일하는 개발자와 소통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는 물론 더 나아가 사용자와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도 소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인 시야는 곧 비즈니스 가치 창출과 긍정적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힘이 됩니다. 이를 다시 2차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소통을 위해서 보통 하드 스킬을 잘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인덱스 트리, 버퍼풀, 디스크 IO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외부 소통을 위해서는 보통 소프트 스킬을 잘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 스킬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진 편인데요. 읽기 좋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슬랙 메신저를 통해 소통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생각하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턴십 기간 때에도 여러 다른 팀 리더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 스킬을 잘 구축할 수 있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서 좀 여쭤보기도 하였으며 그때 당시 배우게 된 어떤 문서화 방식과 소통 방식이 여전히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전문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밸런스 게임을 조금 해볼까 해요.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혹시 토익 0점에서 900점 올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무도 몇 분 계시네요. 다음으로 900점에서 950점 올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드시는군요. 실제로 후자인 900점에서 950점 올리는 게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그 정의는 다르겠지만 저는 기대치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토익 점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토익 전문가는 못해도 내가 감기에 아무리 걸렸어도 9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토익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다면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잘 풀릴 때,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그때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개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과연 뭐지?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는 전문가인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개발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가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사에 돈을 받고 한 명의 개발자, 전문가로 일을 하며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가치입니다. 우리는 돈을 받으며 회사에서 추구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성장과 소통입니다. 하드 스킬을 잘 갈고 닦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동료들이 구현한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 제 전문 지식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소스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의심을 통해 알게 된 이 여러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동료에게 일하는 순간 팀이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프트 스킬과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내 지식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함께 서비스를 만드는 다른 팀의 동료들이 고민하는 바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몰랐던 지식을 늘려가면서 때로는 굳이 코딩이나 기술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인지한다면 더 현명하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장과 소통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전문가로 성장하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도구로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를 선택했을 뿐이고, 제가 언어 전공자로 프로그래밍 세계에 입문하여 느꼈던 공통적인 성장과 소통 방식을 공유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넓히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지식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지식의 깊이를 키웁니다. 기계와 함께 일하는 개발자와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 및 실제 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소통하는 것에도 신경 씁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가로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항상 최우선시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